오늘은 두 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육체를 거래한 여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작가의 소설 아무도 모른다에서 자수성가한 유부남 사장은 가난한 여대생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아내와 이혼하고 여대생과 재혼합니다.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던 치킨 브랜드의 직영점 알바를 하면서 그곳을 탈출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고용주를 동아줄로 삼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가며 6년째 다니던 대학의 마지막 학기였고, 졸업을 하더라도 닭냄새로 가득한 치킨 매장 계약직을 벗어날 길이 요원하던 나에게 남편은 기꺼이 동아줄이 되어주었다. 대신 남편의 선처는 동아줄을 놓아야 했다. 하나의 줄에 둘이 매달릴 수는 없는 거였다. 평일 알바와 주말 알바 사이, 과로와 고독 사이, 휴학과 복학 사이를 오가는 동안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참아내며 사는 게 지긋지긋해 영혼을 사줄 악마를 기다렸다. 그러다 남편이라는 동아줄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았다. 여전히 참아야 할 게 있겠지만 사소한 것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다. 담배에 쩐 남편의 입냄새와 셔츠 단추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뱃살, 그리고 유행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 차이만 견디면 다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밀어내는 전처의 아이를 인내해야 한다는 건 알지 못했다. 입을 꽉 닫은 채 나의 손찌검을 견디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가 더 견딜 수 없어서 버린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내 영혼을 산 악마와 나는 최악의 거래를 했던 것이다. A아파트 58평형 침실. 남편은 침대에 모로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나마나 또 성공한 사업가랍시고 창업 비결을 떠들어대는 유튜브 방송일 것이다. 전처를 집에서 내보내는 데 성공하고 초고층 아파트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생각만큼 성취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점점 머리숱이 줄고 뱃살이 두터워지는 남편과의 일상을 참아내는 것은 짜증이 나다 못해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나이 차이가 그 세대의 차이라는 것도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남편과의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치킨 매장 알바의 눈에 비치던 성공한 사업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볼품없는 중년의 남자와 매일 같은 침대를 쓰는 끔찍한 맛 남기까지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더구나 전처가 남기고 간 혹덩어리를 달고 살아야 하는 짜증이 나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면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다.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유부남 사장을 유혹한 똑똑한 젊은 주인공 여자는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사장도 고졸 출신의 촌스러운 아내와 헤어져 도시 최고의 국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늘씬한 미녀와 재혼하는 것을 사장 자신의 위신을 높여주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과 관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악마라고 표현하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하는 장면에서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자와 남편은 여자의 영혼이 아니라 여자의 젊은 몸뚱이를 거래했을 뿐입니다. 속마음은 감추고 유부남에게 육체를 팔았으며 결혼 후에는 남편의 낮은 학력과 늙은 몸과 늙은 생각을 멸시하고 전처의 아이를 제거해야 할 혹덩어리로 생각하며 학대하는 주인공 여자가 오히려 더 심각한 소시오패스 악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희생시키는 걸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도.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한테 진실이에요.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두 번째 소설 박완서의 공놀이하는 여자에서는 가난한 직장인 여성 아란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자의 첩이었지만 버림을 받고 파출부로 일하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시생 남자친구의 출세를 바라며 그를 뒷바라지합니다. 미모뿐 아니라 가난까지 겸비한 그녀가, 그러나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게 30이 될 때까지 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찬탄과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를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매혹 때문이었다.
사법고시 합격생과의 결혼 청첩장을 꼭 이 직장에다 돌리고 말리라. 아란이 죽자구나 매달린 것은 헌의 식은 몸뚱이가 아니라 언젠가는 개천에서 용날 날이었다. 개새끼. 아란은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폭발적인 성량을 허공에 날리고 나서 옷소매를 내렸다. 그런데 아란의 남자친구 헌이는 아란이 담배를 피우면 그녀의 팔을 담배로 지지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즐깁니다. 여자는 남자를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삼고 남자는 여자를 성적 만족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사이에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처 자식으로부터 죽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예기치 않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변호사 자격증 없어도 자신에게 굴러온 목돈으로 그녀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신분 상승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순식간에 가면을 벗어던지며 더러운 본색을 드러냅니다. 집에 가면 우선 허니한테 전화부터 걸어야지. 허니하고 잔 게 얼마만인지 어서 허니하고 자고 싶었다. 허니 자기한테 시키던 온갖 굴욕적이고 야비한 짓거리를 그에게 시켜가며 데리고 놀고 싶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주도권이란 이렇게 간단히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을, 그의 비리비리한 팔뚝을 담뱃불로 지질 수도, 그로 하여금 방바닥을 기게 할 수도, 개처럼 헐떡이며 온몸을 핥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라는 혼자서 미친 듯이 킬킬거렸다. 실증나면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헌신짝처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전전긍긍 두려워해야 할 이는 이제 내가 아니라 허니 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네가 아니라 나다. 여태껏 모든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주도권은 항상 가진 자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쯤은 너도 알 것이다. 여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 자기 보호 본능처럼 도끼를 뿜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생각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출세를 자신의 신분 상승에 이용하기 위해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거래했으니 고문이라 할 수 없고 합의된 변태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믿고서 남자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상상하며 혼자서 미친듯이 킬킬거리는 주인공 여자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수정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고요. 거의 유영철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그 시점부터 사실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아주 재미로 느끼는 과학적인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다. 극도의 이제 자극을 추구하는, 타인을 괴롭혀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뭐 살인에 이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 남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의외로 많은 것 같으니 그들을 발견할 때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